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섭취해온 채소들이 사실은 조용하게 우리의 뇌혈관을 파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위험한 채소 5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경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건강에 철석같이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 섭취해온 채소들의 무서운 배신에 관한 중대한 의학적 진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애써 챙겨 먹은 음식이 어떻게 우리 뇌의 혈관 건강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제가 실제로 경험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한 이영수 선생님은 72세의 고령이셨습니다. 6개월 전 아침 식사 도중에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구음장애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 큰 후유증 없이 성공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었지만 경미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2번 다시는 쓰러질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건강에 좋다는 정보는 모두 찾아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매일 녹색 채소를 갈아 마시면 혈액이 깨끗하게 맑아진다는 정보를 접하고 곧바로 식단에 적용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케일과 시금치, 그리고 브로콜리를 듬뿍 넣어 만든 녹즙을 한 잔씩 빠짐없이 마셨습니다. 점심 식사 때는 건강을 생각하여 쌈밥 전문점에 가셔서 상추와 깨집회 밥을 싸서 드셨고, 저녁 식사에서도 시금치 나물과 브로콜리 볶음을 빠뜨리지 않고 반찬으로 섭취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완벽하고 이상적인 건강식단이라고 칭찬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정기검진을 위해 저를 다시 찾아오신 이 선생님의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저는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뇌경색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가 처방해드린 한근고제가 전혀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의 피는 약을 복용하기 이전처럼 다시 점성이 높은 끈적끈적한 상태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이 선생님은 매일 뇌졸중 재발의 위험을 아는 채 그 녹즙을 마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피를 맑게 하려고 마신 그 건강한 녹즙이 오히려 혈액을 다시 굳게 만들고 뇌의 혈관을 재차 막아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혈압 관리를 위해서 염분 섭취를 줄이려고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신장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분이 이 저염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소금 대신 첨가된 칼륨 성분이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고 심할 경우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결국 뇌졸중을 유발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짜게 먹는 김치나 장아찌가 고혈압을 일으켜 뇌혈관을 터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 10명 중 7명이 고혈압 환자일 정도로 이 연관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처럼 이미 잘 알려진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녹색 채소가 어떻게 한근고제의 뒤통수를 치는지,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토마토나 감자를 왜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혈압 약과 저염 소금이 어떻게 만나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그 5가지 위험한 조합의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선생님은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마치 내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핵심 정보는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20년 뇌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지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이 이처럼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신속하게 전달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영수 선생님의 혈액검사 결과가 왜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나왔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토록 건강의 상징 같아 보이던 녹즙이 이 선생님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 선생님은 뇌경색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와파린이라는 성분의 한금고제를 매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약은 이름 그대로 혈액이 굳어지는 현상, 즉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약물입니다.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셨거나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을 앓고 계신 분들이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이 약을 아주 많이 복용하십니다. 이 약이 어떻게 우리의 피를 묽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의 간을 혈액 응고 공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공장에서는 피를 굳게 만드는 응고인자라는 물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실제로 가동시키는 메인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가 이 스위치를 탁 하고 켜야만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응고인자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드시는 와파린이라는 약물은 이 메인 스위치에 껌딱지처럼 강력하게 달라붙어서 스위치가 켜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니 공장은 가동이 멈추게 되고 응고인자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 결과 혈액이 묽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명확하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선생님은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셨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갈아 마신 그 녹즙이 문제였습니다. 그 녹즙에 어떤 채소들이 들어갔죠?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입니다. 바로 이 색이 짙은 녹색 잎채소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채소들은 비타민 K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타민 K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일은 100g, 즉 손으로 한 줌 정도 되는 소량의 양에도 비타민 K가 8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역시 100g당 40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이 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 K의 권장 섭취량은 약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이 선생님은 녹즙 한 잔으로 하루 권장량의 10배, 20배에 달하는 양을 몸속에 들이부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생님의 몸속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약물은 필사적으로 응고공장 스위치를 끄려고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지만 이 선생님이 녹즙으로 비타민 K라는 초강력 에너지원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 과도한 비타민 K들이 약물의 방해작용을 그냥 밀어내버리고 메인 스위치를 강제로 탁탁탁 켜버린 것입니다. 멈춰있던 응고 공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치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처럼 미친 듯이 응고인자를 생산하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응고인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고 묽게 유지되던 혈액은 다시 점성이 높은 끈적끈적한 상태로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약을 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셨지만 실제로는 약효가 전혀 없는 무력화된 상태, 아니 오히려 피가 더 잘 굳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로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뇌경색을 막기 위해 복용한 약물이 뇌경색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녹즙 때문에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영수 선생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뵌 많은 환자분들이
이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십니다. 건강검진에서 부정맥이 발견되어 와파린을 처방받았는데 주변에서 시금치가 피를 맑게 한다더라. 브로콜리가 항암 효과에 좋다더라 하는 근거 없는 말만 듣고 매일 챙겨 드시다가 혈액검사에서 약효가 전혀 없게 나와 저에게 호된 꾸중을 들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와파린이나 쿠마딘 계열의 한근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즉시 식단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는 그 녹색 채소가 오히려 여러분의 뇌혈관을 막는 주범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잊지 않기 위해 댓글에 확인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검입니다. 자, 이영수 선생님이 겪었던 첫 번째 위험, 즉 한근고제와 비타민 K의 치명적인 충돌은 이제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검사 결과지를 보고 크게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이 선생님에게는 두 번째 숨겨진 시한폭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륨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뇌경색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근고제와 함께 혈압약도 동시에 복용하고 계셨죠.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처럼 두세 가지 약물을 함께 드시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학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토마토, 바나나, 찐 감자, 심지어 시금치와 같은 채소들에 이 칼륨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에 좋은 것 아니었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하나의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장, 즉 콩팥이 100% 건강할 때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마치 하수 처리장에 설치된 아주 촘촘한 필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서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흡수하고 소금기나 칼륨과 같은 노폐물은 소변을 통해 쫙 빼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낡게 됩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본인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신장 기능이 50%, 40%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하수 처리장 필터가 낡아서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소변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혈액 속에 그대로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고칼륨 혈증입니다. 칼륨이 왜 그토록 무서운 것일까요? 칼륨은 우리 몸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메트로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심장을 일정한 속도로 쿵짝쿵짝 뛰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이 메트로놈이 고장나 버립니다. 일정한 속도로 뛰던 심장이 불규칙하게 발작적으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면 뇌로 피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보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멈추면서 뇌졸중이 발생하거나 심장이 아예 멈춰버리는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경우는 더욱 위험천만했습니다. 첫째, 복용하고 계시던 특정 고혈압 약물은 그 약물 자체로 심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약물 때문에 이미 칼륨이 잘 쌓이는 취약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둘째, 낡은 필터에 약물까지 칼륨 배출 속도를 늦춘 상태였는데 여기에 이 선생님이 건강에 좋다고 토마토 주스를 갈아 마시고 바나나를 매일 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하수구에다가 칼륨이라는 노폐물 찌꺼기를 한 바가지 통째로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염소금입니다. 혈압을 낮춘다고 짜게 먹지 말라는 말에 비싼 돈을 주고 저염소금, 저염간장을 사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저염 제품이 왜 덜 짠지 아십니까? 짠맛을 내는 나트륨 성분을 빼고 그 빈자리에 칼륨을 대신 넣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염화 나트륨 대신 염화 칼륨을 사용한 것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처럼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관련 혈압약까지 복용하는 분이 이 저염 소금을 사용하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냥 독을 드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뇌졸중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정말로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그림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지시나요? 이 선생님은 뇌경색을 막기 위해 먹은 약이 녹즙 때문에 무력화되고 있었고, 동시에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먹은 약이 고칼륨 채소와 만나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던 정말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복용하고 계신 고혈압 약물이나 저염 소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다음 편에 나올 핵심적인 해결책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이영수 선생님은 어떻게 건강을 되찾으셨을까요? 아니, 그럼 채소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채소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다만 가려서 현명하고 똑똑하게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딱 맞는 가장 안전한 채소 섭취 방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영수 선생님처럼 와파린이나 쿠마딘과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을 위한 안전 수칙입니다. 핵심 원칙은 끊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K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은 케일 녹즙을 한 잔 마시고 내일은 안 먹고 모레는 시금치를 2접시 먹고 이렇게 비타민 K 섭취량이 널뛰기를 하면 의사가 약물의 정확한 용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용하고 계신 약물의 용량은 여러분의 평소 식습관을 기준으로 처방된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시금치 나물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셨다면 딱 그 정도의 양만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갑자기 건강에 좋다고 케일이나 시금치를 매일 갈아 마시는 녹즙입니다. 녹즙은 비타민 K를 농축해서 한 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금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가 자주 먹는 채소의 종류와 양을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식단 패턴에 맞춰서 약물의 용량을 조절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특정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칼륨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안전 수칙입니다. 이분들의 핵심 원칙은 채소 속에 칼륨을 빼고 드시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칼륨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칼륨은 물에 녹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배추와 같은 잎채소는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넉넉히 데치십시오. 그리고 그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고 채소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꽉 짜서 묻혀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채소 속의 칼륨이 절반 가까이 빠져나갑니다. 감자나 고구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껍질을 깨끗하게 까고 얇게 썰어서 찬물에 2시간 이상 충분히 담가 두십시오.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담근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받아서 삶거나 쪄서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거나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것은 칼륨 덩어리를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잘 익혀서 요리에 넣어 드시는 것이 칼륨 섭취를 줄이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바나나는 하루에 1개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 때문에 절임 채소, 즉 김치나 장아찌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안전 수칙입니다. 김치, 장아찌, 우리 밥상에 없으면 섭섭하죠. 끊기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물에 깨끗이 헹궈서 드십시오. 흐르는 물에 겉 양념만 씻어내도 나트륨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김치찌개나 김치국은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김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금물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건더기만 한두 조각 드시고 국물은 무조건 남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염 소금의 함정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가셔서 내가 쓰는 소금이나 간장이 저염 제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내 신장 기능은 저염 소금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딱 한마디만 여쭈어보십시오. 신장 기능, 즉 콩팥 수치를 확인하고 쓰셔야 합니다. 내 신장 필터가 낡은 상태라면 차라리 일반 소금을 사용하고 그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안전합니다. 이영수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 그 녹즙부터 단호하게 끊으셨습니다. 대신 시금치는 꼭 데쳐서 일주일에 딱 1접시만 드셨습니다. 김치도 물에 씻어 하루 2-3쪽만 드셨고요. 저염 소금 대신 식초나 들기름으로 맛을 내셨습니다. 3개월 뒤 끈적끈적했던 혈액은 다시 약효가 정상적으로 도는 묽은 상태로 돌아왔고 위험했던 칼륨 수치도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으며 혈압도 130대로 아주 안정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드디어 뇌졸중 재발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실질적인 방법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꼭 알려줘야겠다 싶은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이야기를 어르신들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도록 딱 3줄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근고제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피를 맑게 한다고 녹즙이나 케일쌈을 함부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특정 고혈압 약을 복용하신다면 칼륨이 많은 토마토, 감자, 바나나는 반드시 조리법을 지켜서 드셔야 합니다. 셋째, 혈압이 높다면 김치나 장아찌는 물에 깨끗이 헹궈서 드시고 국물은 남기고 드셔야 합니다. 이영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뇌경색에서 회복하려고 매일 마신 녹즙이 오히려 이 선생님의 혈관을 다시 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상담하신 후에 당장 녹즙을 끊고 시금치는 데쳐서 양을 철저히 조절하셨습니다. 김치도 물에 헹궈 두셨고요. 3개월 뒤 이 선생님의 피 검사 수치는 완벽하게 안정되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이제야 발 뻗고 잡니다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이영수 선생님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딱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기억하십시오. 내 몸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먹는 건강식품은 독이 될 수 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웃집 김씨에게는 보약이었던 음식이 나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씨와 나는 복용하는 약이 다르고 신장 기능이 다르고 혈압 상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시장에서 이것이 몸에 좋다고 하면 내 몸 상태는 확인도 하지 않고 덜컥 사서 먹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 딱 3가지만 꼭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여러분이 드시는 약봉투를 전부 꺼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그 약이 와파린인지 혈압약 중에 ACE 혹은 ARB라고 쓰여 있는 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잘 모르시겠으면 다음 병원 가실 때 꼭 적어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주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부엌 찬장과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혹시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갈아 마시는 토마토 즙이나 바나나를 과도하게 쌓아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 신장 기능은 괜찮은지 확인부터 하십시오. 셋째, 다음, 병원 가실 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을 딱 하나만이라도 꼭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와파린 먹는데 시금치 먹어도 됩니까? 선생님, 제가 신장이 안 좋다는데 저염소금 써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10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 같지만 사실은 10년, 20년간 여러분이 매일 먹은 밥상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오늘 하루 짜게 먹고 칼륨 많은 주스 마셨다고 당장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년, 5년, 10년 계속 쌓이면 낡은 수도관이 터지듯이 뇌혈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하는 이 작은 식습관 변화가 10년 뒤에 뇌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오늘 김치 한 조각 물에 헹궈 드시고 내일 시금치를 한번 데쳐 드시는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늘려줄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0대도 70대도 80대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결심한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냥 이거 보세요 하고 보내지만 마시고 직접 전화를 거셔서 아버지 혹시 와파린 드세요? 케일 주스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다짐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과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배운 지혜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